대종경 수행품 16장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력을 얻어나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나오네요.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제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이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의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은 얻었으나 실제의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 우리가 수양력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제 보통 내외, 내정정, 외정정, 내수양, 외수양.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법문이에요. 그러면 뭐가 내예요? 뭐가 내고 뭐가 외일까요? 자, 보세요. 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가 내예요. 외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마음이야. 또는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외를 설명할 때 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중에 의, 안이비설신의 중에 의가 내고 안이비설신한 전오식이 외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근원적으로 내는 불생불멸한 게 내죠. 안이비설신의 전에 있는 거. 그죠? 안이비설신의 전에 있는 게 내고 안이비설신의 여기는 외다. 이렇게 보는 게 근원적으로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수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양력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우리 불교정정 같은 데 보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를 이름이요.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상태. 상태가 나중에 경지란 말로 바뀐 것 같은데,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걸 경지라고 말하는 거고. 자, 근데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상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것이 내수양이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이 외수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기질수양이라고 말하는 거고,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하는 것을 심성수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는. 이해가 잘 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수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성수양, 하나는 기질수양이다. 근데 이 심성수양과 기질수양은 통틀어서 딱 하나만 양성해요. 심성수양이 따로 있고 기질수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수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양의 경지는, 정신수양의 경지는 하나밖에 없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만드는 거. 그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심성수양이 있고 기질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질수양의 목적도 뭐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하는 거고, 심성수양도 목적이 뭐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진하면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부족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가 양면이 다 갖춰져야 된다. 기질수양과 심성수양 양면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 입장이 대종사님의 입장이에요. 수양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군인이 실제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외부 경계가 오잖아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의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두 가지 관점을 얘기했죠. 의를 안으로 보는가 밖으로 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저는 의를 밖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생각이 어떠한 뭐 두려운 마음이 났는데 그 두려운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그 무서운 걸 봤는데 무서움에 끌려가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는데 시끄러운 소리 막 절규하는 소리 막 폭발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기질수양이다라고 하는데, 기질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수양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군 동작을 통해서 마음의 경지가 지켜지는 게 기질수양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안이비설 신은은 뭐가 없어요. 걔네들은 뭐가 없다니까? 걔네들이 생각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 결과적으로 걔네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조합하고 경험이 쌓이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우리의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눈이 이게 고기 눈이지 이게 무슨 판단이 있냐고. 그래서 그냥 인식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인식기관. 그 모든 인식기관이 그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조합하는 과정이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란 말이야.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힘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로. 그래서 외부에 수많은 경계가 있는데 요것을 내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기질수양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기질수양하고 그러면 심성수양이 뭐가 달라? 안 달라. 그냥 설명하자니 그런 거야.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똑같아. 설명하자니 그러니까는 뭐 수많은 설명의 체계가 존재하지만 들어보면 다 하나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 경계에 당해가지고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돼. 밖으로 살아나는 경계를 당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게 기질수양이야. 그러니까 실제 경계에 이걸 써먹어 보는 게 기질수양인 거예요. 육군을 통해서. 육군을 통해서 실제로 써먹어 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기질수양이고, 그 다음에 수도인이 오욕경계 중에서 마구나 것보다 순역경계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욕 경계를 당해도 안으로, 그러니까 이때 오욕 경계, 그럼 오욕의 경계는 그러면 뭐가 다른가? 오욕의 경계는 뭐가 다르죠? 네? 오욕의 경계나,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기질 수양했을 때 그 경계나, 이거 되게 애매한 본문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경계나, 오욕의 경계나, 오욕이라는 게 뭐예요? 뭐 수면욕, 색욕, 재물욕, 뭐 식욕, 뭐 저기 뭐야 그 뭐 수면, 뭐 명예욕, 뭐 이런 게 일단 뭐 대충 오욕이잖아요. 그런 오욕의 경계나 이러한 경계나 뭐가 달라요? 오욕의 경계는 여기서 구분을 하시기를 어떻게 보시냐면 인간 내면의 욕망,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그 불특정한 어떠한 그 경계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되게 그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근원적 욕망, 그 5가지 욕망 있잖아요. 그걸 오욕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상황에 대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 굉장히 힘든 경계, 뭐 어떤 어려운 경계, 뭐 기쁜 경계, 이게 전부 다 어떻게 전쟁의 상황이겠지. 그런 전쟁의 상황과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욕의 경계. 그러니까 뭐냐면 오욕의 경계는 내 마음 안에서 상상만으로도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내가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고, 내가 지금은 내가 혼자 지금 홀로 어딘가에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오욕의 경계 속에 살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방에서,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어도 우리는 오욕 경계 속에서 살아요. 예. 때가 되면 막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예. 수많은 그런 경계 속에 살아.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육군을 통해서 지금 대면하는 경계 또는 그 육군을 통해서 대면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 이러한 그 양면에 끌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질수양과 심성수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기질수양과 심성수양은 둘 다 본질적으로 다 바퀴예요. 그러니까 심성수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심성,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의 바탕이 뭐예요? 기의 바탕. 이렇게 기질 얘기하잖아요. 기 바탕이 뭐예요? 청정한 자리가 기의 바탕이에요. 본질 얘기하죠. 본질.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바탕, 이건 말이거든요. 본래 바탕.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면, 본질은 기질하고 같은 거예요. 기의 바탕의 자리야. 그러니까 기질수양이라고 하는 것도 기의 바탕을 닦는 게 기질수양이야. 그리고 우리가 심성수양이라고 할 때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심성, 마음이 일어나고 나오는 그 자리를 심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성. 그러니까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기질의 자리와 심성의 자리는 똑같은 거라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지 언어가 다르니까 경지가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안팎이 툭 터져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제 나중에는. 안팎이 툭 터져서 하나가 된다. 안팎이 따로 없어진다. 내외가 명철하다.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공부의 처음 단계에서는 무슨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안이비설신이가 따로 있는 것 같고 한데 공부가 깊어져가지고 심성과 기질의 단련이 잘 돼서 우리의 본래의 그 마음이 뚜렷하고 고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이론상의 경지가 확충이 잘 되면 그런 안팎이 따로 없어요. 항상 청정이 이것뿐이야. 어디를 봐도 그것뿐이야. 경계를 당해서 어떠한 전쟁의 상태를 당하든 어떠한 행복한 상황을 당하든 마음속에서 무슨 뭐 피곤하든 마음속에서 어떤 편안하든 밥을 먹든 밥을 굶든 항상 이 청정한 것뿐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완벽하게 어떠한 경지든 발현이 될 때 그게 심성수양과 기질수양의 완성이에요. 개념적으로 심성수양과 기질수양을 구분하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어떤 게 심성수양의 결과고 기질수양의 결과인지를 모르고 개념적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면 그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질수양의 결과는 뭐다? 청정한 거예요. 심성수양의 결과는 뭐다? 청정한 거예요. 단지 기질과 심성을 구분할 때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강렬한 경계들, 여기를 대체할 때 문제가 없게 하는 게 기질수양이고, 또 내면에서부터 항상 그러한 경계가 없어도, 내가 전 오식에 대한 특별한 경계가 없어도, 내 안에 어떤 수많은 생각과 번뇌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 그게 심성수양이라고.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심성수양과 기질수양의 결과물은 결과적으로 정신수양의 결과예요. 그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기질이 따로 있고 심성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시작 단계에서 구분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계문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계문을 갖다가 철저히 잘 지켜야 되겠다. 근데 어떠한 그 외부에서 어떤 경계가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싶고 하기 싫은 마음이 문득 일어나. 나는 술 마시는 거 싫어하는데, 술 마시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이제 술을 안 마시려고 마음을 먹었어. 근데 술 친구들이 자꾸 전화해. 술 마시자고. 예. 근데 그때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죠? 내가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시지 않기로 했으니까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시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걸 정리하면 내가 어떠한 그 생각을 뭉친 걸로 이걸 정리한 거잖아.
내가 생각을 고집한 거, 특정한 생각을 고집해서 다른 생각을 정리한 거잖아요. 자, 이걸 기질수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좌선법 설명할 때, 수승화근 설명할 때 그 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냐면, 생멸심 중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이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해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똘똘히 뭉친 거야.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갈 때, 그걸로 이걸 이겨내. 그러면 내 마음이 번거할 일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또 기질수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불재중 재생의세가 있잖아. 서원을 품었잖아요. 뜻을 품었잖아요. 그러면 그 강렬한 뜻을 품어가지고 여기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나태하고 싶고, 때로는 관두고 싶고, 때로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뭉친 마음에서 나오잖아. 내가 기단 얘기했었잖아요. 기단. 그 기단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걸 기질수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어떠한 그 가치, 어떠한 뜻, 어떠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서원, 이런 걸 뭉쳐가지고 그 힘으로 무언가를 물리치는 거야. 외부의 경계들을. 기질수양. 기단. 아까 심단하고 기단 제가 얘기했었죠. 수승화강 얘기하면서 심단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는 게 심단이고,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탁 뭉쳐가지고 생각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떤 가치관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기단이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지금 아까 설명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설명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심성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를 유지해서 천만 경계를 이겨내는 게 심성수양이라고 한다면, 기질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불자 중에 뜻을 하나를 탁 뭉쳐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런 경계가 오면 내가 끊어버려야지 하고 툭툭툭 앞에서 그런 걸 끊어내는 그런 걸 기질수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설명이 이 설명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본래 의도하고 맞는 설명. 이것을 갖다가 서원방조, 목적반조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서원반조, 목적반조 같은 거 하면 어때요? 서원반조, 목적반조도 마음을 뭉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경계가 나와가지고 내 마음이 이제 좀 풀어지고 그러면 그걸 다시 뭉치잖아요. 기도를 하든 도반들과 대화를 통하든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힘든 외부 경계를 갖다 이겨낼 자양분을 얻잖아요. 예, 이게 기질수양인 거죠. 이런 게. 소원방조, 목적방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막을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분의성.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건 생멸심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생멸심을 여러분이 강하게 취하잖아요. 그 생멸심을 강하게 취함으로 인해서 불생불멸한 경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게 기질수양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나 심성수양이든 기질수양이든 결과는 뭡니까? 수양력이에요. 수양력. 결과적으로 근데 만약에 기질수양만을 하고 심성수양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좀 기가 막힌 일이 되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이 사람이 인성이 훌륭하지가 않아. 막 예를 들면 성직자로서 인정은 받아요. 이 사람은 막 뭔가, 뭐, 예를 들면 정로로서 막 그 수절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외적으로 철저하게 가꾸고, 자기가 어떤 생각했던 성직자의 모습을 강렬하게 지켜내. 근데 그것만 있고 마음을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번뇌를 끓이고 있네. 기질 수양은 된 것 같은데 심성 수양이 안 된 거지. 반대로 심성 수양은 되고 기질 수양이 안 된 게 어떤 거야? 마음은 다 한없이 좋아. 그런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이래도 흥, 저래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그 원만하게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이래도.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학력으로 가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외적으로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행위의 결론이 수양력이어야 된다는 거. 뭐 기질 수양을 했든 심성 수양을 했든 그것이 수양력이어야 된다는 거. 그죠? 기질 수양은 다른 게 없어요. 기질 수양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뭉친 거. 심성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바탕을 저기 뭉친 거.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근원적으로는 기질 수양이나 심성 수양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근원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설명하자니 그런 거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기질 수양이라고 하지만 그 기질은 뭐가 지켜주는데요? 심성의 힘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부의 경계가 있는데 그냥 단지 여러분이 그 뜻으로만 그걸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나요. 병나. 한 번, 두 번은 될지 몰라. 세 번, 네 번은 안 돼. 병나요. 그 심성수양을 지키는 사람이 실제로 그 어떤 행위적이나 이런 것들은 이 기준 없이 막 그렇게 행위를 해요? 밖으로 막 나쁜 짓 하면서 마음이 심성이 지켜져요? 사람들한테 막 욕하면서 심성이 지켜져요? 안 돼. 그러니까 본질이 똑같다니까? 본질이?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하나가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망상이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문을 막 안 지키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심성이 수양이 돼요? 아니면 수많은 번뇌망상을 끓이면서 기도 수양이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 여러분 삶을 놓고 봐봐요. 음. 마음속에서 수많은 번뇌망상을 끓이면서 밖으로는 유연한 척, 넘어서는 척, 이거 돼요? 안 된다니까. 행위는 개판인데 마음에서 청정해요? 이게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의 근원돼 있어요. 청정한 자리를 지키면 기질도 잘 되고 심성도 훌륭하고 청정한 자리를 놓치면 기질이고 심성이고 잘 안 돼. 그래서 기질 수양이든 심성 수양이든 다 이론상 한 자리야. 결론도 글로 돌아가고 기질 수양, 기질적으로나 심성적으로나 원만하게 작용하려면 결과적으로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대충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정리할게요. 대종사께서는 수양력 얻어나가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는 기질 수양과 심성 수양이다. 기질의 바탕도 청정한 자리고 수양의 바탕도 청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질을 통해서도 청정한 자리로 와야 되고 수양을 통해서도 청정한 자리로 와야 돼.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그 육군 작용이 다 기질인데 이 기질을 갖다가 원만하게 갖추면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내수양이 원만하게 된다는 거고 우리 안에서 발동하는 수많은 번뇌망상들 그 수많은 번뇌망상들 통해서 결국은 이 자리로 돌아야 되고 이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번뇌망상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수양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만 있다면 그러면 법문들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질 수양을 잘한다, 또 심성 수양을 잘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한다. 결과적으로 청정한 자리에 근원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잘하는 거야. 기질 수양만 따로 있고 심성 수양만 따로 있다. 그러면 둘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었으나 실제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공부가 되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번뇌가 없어야 되고, 아주 강렬한 경계를 당해도 그때도 청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우리가 가려서 봐야 돼요.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견성만 말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도노법만 얘기하지, 도노 이후 점수는 없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도노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육조 단경을 말할 때도 그게 육조 단경이 가진 한계라고 봐요. 도노의 입장에서는 도노밖에 없지. 도노 입장에서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무시습기가 한꺼번에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공부해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쪽 견해는 그쪽 견해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100% 옳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자성을 바로 알고 공부한다면, 자성은 인의가 아니에요. 자성은. 자성은 우리가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려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성을 가지고 하는 공부는 인위적 공부가 아니에요. 조작이 없어. 조작은 오직 마음의 작용만 조작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거 옳은 건가 저런 게 옳은 건가. 이게 이런 건가 저게 이런 건가. 이러한 생각이 있을 뿐이지 자성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의 양면 속에 자성은 없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이쪽 생각인가 저쪽 생각인가 이 속이 없다고요.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선과 악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자성은 선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깨달음도 선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선과 악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 조작이나 또는 인위적 조작을 하나 하지 않느냐 이쪽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그 인위적 조작을 하나 마냐를 드러내고 있는 자리일 뿐이지. 우리의 자성은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그 자성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것이 한꺼번에 유지가 되느냐? 안 된다고. 자성을 챙겨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챙기거든. 물론 자성으로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챙기지만 챙겨지고 난 이후에는 챙겨야지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아. 하지만 그걸 갖다가 끄집어 들여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는 내가 챙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걸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수심결에서는 수상문 정해라고 말하거든, 수상문. 그 다음에 그걸 택법 관공이라고 말해요. 택법 관공. 법을 택해요. 그래서 관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챙기는 거지. 내가 한 번 그 자리를 장악했다고 해서 그게 떠나지 않는 게 아니야. 절대로. 예, 그게 그렇게 한 번에 되면은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지. 한 번 봐가지고 안 떠나면은 그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이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견해는 인의가 아니지만 그 인의가 아닌 견해는 인위적으로 끄는 거라고요. 그게 수행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끌다 보면 그 자리가 완벽하게 자기한테 이제 자기 삶의 육군 동작을 쓰는 과정에서도 그 견해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항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의가 없어. 왜냐면 항상 그 자리가 드러나 있으니까 끄는 노력을 안 해요. 잘 끌어지거든. 의도를 갖지 않아도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쌍의 경지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건 인위의 자리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그 자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변화시킬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걸 있게 하거나 없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경지 자체는 인위가 아니라고. 어떠한 그 인간적 어떤 수행적 노력이 가미돼가지고 변화되거나 끌어지는 게 아니야. 원래 그냥 그런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성불자 중에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에 의해서 그 마음을 만난 거잖아. 스승을 찾아가서 법을 구했고. 그 이후에도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이나 그 경지는 인위가 아니라고. 찾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인위적인 것이지만 찾아진 그 경지, 노력으로 만나진 경지, 그 경지 자체가 내가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인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인과적 노력과 불생불멸의 경지는 따로가 아니고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육조단경 같은 경우에서는 인과적인 어떠한 이런 것들을 일체 부정해요. 일체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속에서만 불법을 닦고 맨날 똑같은 일만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시비 이해나 또는 뭐 정의와 불의와 보응과 배은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 과연 그 하나만 챙긴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건. 그건 너무 부족하다고 보죠. 그거 가지고는 아주, 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불생불멸의 경지뿐만이 아니고 그 인과적 경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적 습득과 정의 불의의 판단, 시비의 판단, 보응과 배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실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더 그 비중적으로 큰 비중을 말해요. 음, 우리 교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육조단경은 반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원불교 교법에서 이야기하는 반절의 견해도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만 얘기하니까. 근데 원불교는 인과적 견해가 훨씬 더 많거든요. 실제 교리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육조단경에서는 그런 어떤 성불재중이라고 하는 그 재중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견상만 말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중심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견성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죠. 근데 원불교는 처음부터 어떤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육조단경을 제 개인적 견해로 놓고 본다면 조사서는 그냥 수행만 이야기하는 종교? 예, 수행만. 제가 보기에 그게 한계 같아. 사적 견해는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신주단지든 모시듯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땐 아주 뭐 절대 권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나를 몽둥이로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음. 근데 제가 원불교를 먼저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반절 입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절 입장이 너무 좋지. 그 반절 입장이 너무 좋아.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양면을 다 갖췄는데 그 육조 대사가 이야기하는 그 견해, 견성의 견해 하나조차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인데 그거 하나를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도노의 문제는 견성의 문제는 오히려 견성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지. 우리가 유무념 할 때는 유무념은 상실기에 되어 있죠. 상실기는 작업치사 훈련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치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불의의 상황에서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게 하기 위해서 유무념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유무념 조목을 정하는 과정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목을 정하는 것 자체도 공부가 될 수 있고, 이제 정의와 불의 중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 앞서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을 먼저 대중 잡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취사하는 주의심이 뭐냐면 청정한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해야지
또는 잊지 말고 해야지 할 때 그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주의심인 걸로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취사하는 주의심이 불생불멸한 경제야. 여러분 뭔가를 해야지 하자 말아야 될지 할 때 뭐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자리가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종목이 실행 여부를 떠나서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대중을 잡는 거잖아요. 유무념을 잡는 거, 유념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그 상황에 당했을 때 이것이 이것을 갖다 실행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이 마음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실제로 정의행으로 나가도록 이것까지 동시에 같이 챙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벌써 이걸 조목이 실행되기 이전에 있는 거예요. 조목 실행하기 이전에 있는 이 마음을 먼저 잘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기로 한 거고, 하지 않기로 한 것을 챙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무념이 정의 실현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유무념의 조항을 습관 고치는 데 둔다고. 습관 고치는 데 두는 것도 틀린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것도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 하지만 그걸 습관 고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신발을 잘라두고 무슨 뭐 약속 시간 지키고 그런 걸로만 해석한다는 것이 내가 좀 불만족스러운 거지. 그걸 그렇게만 쓴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와 보온과 뭐 이런 쪽으로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무념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좀 아쉽지, 많이 아쉽지. 그게 과연 불법인가? 과연 우리가 그런 거 하자고 지금 하는 건가? 또 그런 거 안 해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아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챙기는 거야.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뭘 하지 말자 하기 전에 있는 거. 그것이 먼저 챙겨지고 난 이후에 하지 말자를 잘 챙기는 거예요. 그게 유무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사하는 주의심에 대한 해석. 취사하는 주의심을 어떻게 볼 건가? 주의심.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이것을 저는 불생불멸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것은 제가 강의 때도 많이 했던 말이니까.